안녕하세요. 2월 17일 주식 정리 드리는 주식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이 러시아군 부대들이 원주둔지로 복귀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실질적인 병력 철수가 관측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전쟁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 미국 증시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월 FOMC 의사록 공개 후에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지만 이 공개된 의사록 내용이 덜 매파적인 걸로 인식이 되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은 진행을 할 것인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급진적인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93.66달러, 1.73%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 가격은 하락 마감, 달러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자면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인플레 증가에도 이 소비의 지속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미국에 풀린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연준 의사록에서 인플레에 대한 언급이 73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과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왔었죠. 한 번에 25bp를 올릴 것이냐, 50bp를 올릴 것이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는 25bp 인상을 지지하는 모습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원치 않다라고 의견을 내놨는데, 이제 좀 있으면 제임스 블러드 이 입장 발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흘러가는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이 여는 총재들이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 결국에 달려있는 건 파월 의장의 이 뜻일 것 같거든요.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밝힐지 이걸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JP 모건은 이런 것들을 보고 연준 긴급 인상 없다. 미국 10년물 숏을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JP 모건의 의견 역시도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중국도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잖아요. 예, 거기에 맞춘 이 스텝 바이 스텝인지 시진핑이 이번에 마크롱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의 의견도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대 강구도로 갈지 아니면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로 분위기가 흘러갈지 요거는 나온 결과물들 하나씩 보면서 이제 시장에 대입해서 전략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진세가 한국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모더나 CEO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팬데믹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이죠.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증상 자체는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백신까지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 또한 지금을 마지막 단계쯤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의류 가격에도 상승이 보여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결국에 100기를 들고 7년 만에 옷값의 10%를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까지 오는 소매 판매점까지 보면은 대략 한 2에서 30%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한국 인플레 요인의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식음료에다가 에너지에다가 옷값까지 쭉쭉 올라갔을 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동대문 쪽에서 옷값을 올린다라는 거는 의류 업체들 역시도 가격을 올리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
요걸 기대하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쪽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원유 시추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주로 있었던 거는 역시나 이 LNG선과 컨테이너선이 핫했죠. 근데 이 고유가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유 시추선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내척을 1조 원에 매각하는 걸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원유 시추선으로 수주까지도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이 한국의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LNG선 플러스 원유 시추선으로 이 쌍끌이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고유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원유 수추선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줄지 요거 보면 좋겠고요. 자, 수소주 다시 힘받냐라는 의견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수소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래 먹거리로서 최근에 주춤한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수소 쪽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요. 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 정리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물론 영상에서 이 뉴스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들 이런 거를 해석해서 이제 밝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영상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 주식 제 채널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탭 들어가셔갖고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분석도 올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리포트 공부해볼 만한 내용들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드린다라는 거. 자, 리딩방 아닙니다. 공부하는 진짜 말 그대로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실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금 양봉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전에 이 음봉 여기를 뚫고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보자면 두산중공업 최단기 채권단 관리 조기 졸업할까? 라는 이 시장의 시선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두산중공업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현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이뻐지는 그런 상황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 자체가 나쁠 게 없다 보니까 이 회사가 커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월달 대선 끝나면은 이 수소가 올라갈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친환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항상 이 수소에 대한 얘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재무제표 좋은 상황 속에서 미래 성장성이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두산중공업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이나 다른 부분들 역시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친환경 발전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대장은 누구다? 두산중공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그냥 하나씩 하나씩, 아,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이 두산중공업의 지지라인부터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자, 현재 가장 가까운 부분은 역시나 이전에 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음봉의 하단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자, 481선 두 번째 지지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지지라인 현재 여기서 두 가지를 본다면 현재 북은 조금 더 아래 떨어진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번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건 아래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현재 위치에서 안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 아랫부분에 이 매물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걸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자, 현재 이 음봉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되느냐. 요걸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으로 볼 수 있는 라인은 역시나 요 음봉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곧 있으면 21선도 다 떨어지죠? 21선까지 역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여기 뚫어주게 된다면, 자, 21선 볼리저 상단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열려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시간이 조금 더 오르면 더 떨어질 테니까 대략 한 241선 부근을 목표로 단기적인 매매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뚫어준다면 21선 그리고 241선 이 두 가지를 이 단기적인 저항 라인으로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못 갈 것이냐? 이제 요게 궁금하실 텐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유는 추세가 완전히 꺾인 상황인데 이걸 돌리는데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한 번에 힘이 쫙 들어와가지고 올리든가 아니면 차근차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자리 잡기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래에서 자리 잡기 나온 게 없잖아요, 아직은.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럼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61선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여기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61선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턴을 할 겁니다. 그때 두산 중공업이 뚫고 나서 이 위에서 주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기서는 추가 매수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자, 요 음봉 사이에 있다면 굳이 팔 이유 없다. 홀딩하면서 지켜보자. 자, 그리고 지지라인은 하나, 둘, 요렇게 보자. 자, 그리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 여기를 뚫었을 때 아마 21선을 같이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질 텐데, 그럼 암만 못해도 241선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자. 요렇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장기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가, 횡보하는 거 다 보여지고 21선이고 뭐고 다 신경 쓰지 말고 있다가, 61선, 이렇게 턴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주가가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 진행해서, 네, 단가 낮춘 다음에 이 241선 돌파하는 그 이상의 그림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21선, 장기는 61선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된다라고 제가 딱 잘라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뭐 100% 맞는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는 용도로 이 영상을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도 많이 안 좋고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악재도 같이 겹치면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황이 연결이 되셨을 텐데 일단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숨고르게 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으니까 자, 천천히 이 두산중공업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자,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